채권자의 수령 거절 불인정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대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사안은 토지 매수인인 원고 갑이 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매매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을이 매매 잔금 등 지급 의무의 선이행을 주장한 사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피고는 을이에요. 피고가 을인데 피고는 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피고 을이 있고 처음에 계약은 A 법인과 했어요. A 법인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피고 을의 토지를 A 법인이 매수를 한 거죠. 이 매수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 토지를 17억 1100만원 가량에 매수를 했는데 이 매매 내용 계약이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잔금 지급일은 2012년 8월 3일인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대상 토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은 어떻게 많이 하나요? 동시행 관계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그 관계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를 안 해도 지체 책임을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이 그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잔금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 사례는 매수인의 매매 잔금 지급, 매매 대금이 선이행 의무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 기간에, 계약서에. 무슨 얘기냐면 매수인이 먼저 이 법인이 돈을 다 줘야지만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게끔 이렇게 계약서 6조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사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동시행 관계가 아닌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A 법인은 매매 잔금에 대해서 선이행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선이행 의무. 그거를 알고 사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토지를 A 법인이 17억 가량 좀 산 이유가 택지 개발 사업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됐냐면 안반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대규모 안반이 발견된 거예요. 토지 안에. 안반을 제거를 해야지만 토지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A 법인이 피고 을한테 안반을 밟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을은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2011년 피고 을을 상대로 A 법인이 안반 제거 비용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원고가 왜 등장하냐면 원고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원고는 뭐냐면 바로 그냥 계약 지위를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승계 창구를 한 거예요. 즉 A 법인하고 갑을 A 합쳐서 갑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갑이 용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송에서 승계 참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A 법인 소송하는데 갑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이제 소송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피고 을은 어떤 주장을 중간에 했냐면, 이 1심에서는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 갑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안반 제거 비용 그 지급을 해달라는 게 일부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항소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확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항소심에서 피고는 뭐 매매 계약 이제 갑이 잔금을 계약 지위를 이전했으니까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계약 해제도 주장을 했고 뭐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도 있었다. 그래서 아마 갑 측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을이 이 쟁점에서 말하는 수령 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아마 심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우리가 이 사안에서 좀 봐야 될 쟁점은, 쟁점 위주로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쟁점은 바로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대한 수령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가, 채무자는. 이게 무슨 채권자는 여기서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권 채무 관계는 이게 쌍무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매도인의 의무고, 매매 잔금 지급은 매수인의 의무죠. 그런데 여기서는 매매 잔금만 갖고 보는 거예요. 이 쟁점에서는 매매 잔대금은 매수인이, 갑이 매수인 지를 가지고 있는, 이전받았으니까 갑이 이 채무자니까 갑이 채권자인 을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려면 갑이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 의사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확히 거절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죠, 을이. 그런 것인데, 이 법률 규정을 잠깐 보면서 예를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변제라는 것이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잔금을 주는 거죠. 기한이 됐으면. 그 변제는 채무 내용에 쫓은 현실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실 제공을.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 행위를 요하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미리 확고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를 할 때 거절하는 사람한테 현실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변제 준비에 완료를 통지하고, 나는 준비할 완료가 됐다, 그걸 통지하고 가져와라, 수령만 채고하면은 어떻게 되냐,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무이행,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그럼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 이 수령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냐, 그리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요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정관계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고 갑이 피고 을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 판결 과정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은 16억 6,800만 원 가량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 을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원고가 매수인에게 최고한, 그러니까 매매 잔금을 달라라고 최고했던 금액은 17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다 최고한 거죠. 실제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보다 16억 6천만 원 가량인데 17억 3천만 원 가량이니까 과다 최고한 거예요. 과다 최고하니까 피고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정확한 금액을 최고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주장을 한 건데 피고가. 근데 원고는 어쨌든 과다채굴을 한 건 맞지만 매매 그 최고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요 과정에서는 아까 뭐 항소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지난 얘기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안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예요. 우선 참고적으로 먼저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매수인이 주장을 했겠죠. 매수인이 이행기일 도가 후에 이르러, 요거는 매수인 매도인 다른 사람이에요. 매수인이 이행기일 도가 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자기 채무 이행에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이행에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82년도에 선고된 판례인데,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를 이행 구하고 있으면 이것은 자기 채무 이행을 이행에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 이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인 피고을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한 의사 표시를 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피고을이 최고한 금액과 원고갑이 지급할 금액의 차이가 최고액 중 3.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래 최고해야 될 거는 16억 6,800만 원 가량인데 얼마 최고했냐면 17억 3,200만 원 가량을 최고한 거죠. 요 정도 차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 수령 거절을 표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않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갑은 피고을에게 원고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피고을에게 차이 크지 않으니까 정당한 매매 잔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은 이건 동시행 관계 아니죠. 선의행 관계니까 매매 잔대금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선의행 의무니까 그 매매 잔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당연히 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등기 의무를 피고을이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을이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원고갑이 자기 채무를 과다 채무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행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원고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최종적 결론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런 거죠. 피고을이 매매 잔대금 등을 과다 채고했다고 해도 피고을이 매매 잔금 등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단정하기 어렵다. 과다 채고했다로. 그렇기 때문에 원고갑이 매매 잔금에 대해서 제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과다 채고를 하면 무조건 그러면은 잔금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요 사안에서는 3.6% 정도니까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안별로 흔히 말하는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